등 실없이 등 허없이 등 겸손이 있으나 띵 겸손은 힘들다. 자, 경제 가정교사 최병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또 이제 7월이 됐으니까 6월 달치 뭐가 나왔겠죠? 예, 네. 그 무역 통계가 나왔죠. 무역 통계. 예, 화면에 저기 그 두 개 저기 그림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산자부에서 하나는 산자부에서 보도자료 낸 얼마나 이번 달에 감기에 걸렸으면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 예, 흑자 전환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냈는데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수출 수주에 주력한 정상 예규의 상태이다. 대통령 덕분에 흑자 그러니까 전환했다. 흑자 전환했다. 예, 이런 얘기를 말이죠. 거죠.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국내 언론들이 다 비슷한 논조를 했지만은 네. 중앙일보 기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6개월만 흑자 전환은 그대로 이제 옮겨 쓰고요. 네. 그다음에 수출 감소율도 연중 최저다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네. 했는데 이걸 좀 이제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기사가 이제 왜곡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곡됐다. 예. 화면 좀 바꿔줘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그 작년 6월 달하고 올해 6월 달에 예. 수출 수입 무역 수지 비교입니다. 예. 그러니까 빨간색을 보게 되면 이제 11억 달러 정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증가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무역 수지가 네네. 흑자로요. 네네.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은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보면 수출액과 수입액을 보게 되면은 수출액은 여전히 한 34억 달러 이상 줄어들고 있고 마이너스였고. 예. 수입액이 그의 2배 이상인 70억 달러 이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줄여가지고 예. 플러스가 된 거예요. 수입이 줄어가지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 감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나오셨을 때 불황형 적자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불황형 적자지 여전히. 예, 예. 그러니까 수출이 이제 그러니까는 수출도 여전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예. 줄어들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이 결과는 결국은 뭐냐면은 중국 변수가 여전히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 분석을 해보면 예. 예. 다음 화면 준비되셨으면은 중국 적자가 들어오고 있다. 예, 중국 무역 수지를 보게 되면은요. 저희 작년만 하더라도 중국의 적자 비중이 한 13% 차지했어. 전체 무역 수지 적자에서요. 그런데 올해 이제 5월 달까지 한 43% 이렇게 하다가 6월 달에 보게 되면 이제 무역 수지는 흑자로 전환했는데 여전히 중국은 무역 적자가 해소돼 가지고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이 무역 적자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 그리고 이번 6월 달 이렇게 나눠서 보자면 그렇죠. 작년은 전체 무역 수지 적자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3%였는데 올 상반기는 43%였고 예. 6월 달만 따로 떼놓고 보면 100%가 넘는다. 대부분의 무역 적자는 중국에서 나온다는 그렇죠. 거네요. 예.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문제 해결 안 하면은 예?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역 수지 구조를 바꾸기 힘들다는 얘기죠. 수치가 확인해 주는 거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무역과 관련한 마지막 이제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수출 감소율이 올해 들어서 최저라고 했잖아요. 네. 최저라고 했는데 이건 말 그대로 기저효과입니다. 저기 보시게 되게 되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예. 작년도에 그러니까 20% 안팎으로 그러니까는 이렇게 수출이 증가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러니까는 수출액이 조금만 감소를 하더라도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감소를 했죠. 예. 근데 6월 달에 보게 되면 작년부터 6월 달에 윤석열 정권이 본격적으로 출범했을 때잖아요. 그렇죠. 6월 달부터 그러니까 수출액이 급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두 자릿수로 수출이 증가를 했죠. 수출을 증가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비교 수치가 워낙 낮아가지고 예. 수출 증가율도 낮게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줄어든 것처럼 그렇죠. 수출이 줄어드는 비율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지금 언론에서 크게 보도했는데 알고 봤더니 작년이 워낙 낮아서. 그 여기도 보다시피 작년 5월 달까지는요.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21%가 증가했잖아요. 작년에는요. 매달. 예, 이렇게 증가했는데 6월 달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떨어지냐 이거지죠. 예? 이게 뭐 갑자기 중국의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한 달 사이에 산업 구조가 이렇게 크게 바뀌어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꾸 예. 대통령이 취임해서 탈중국 선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하니까 안 하니까
다른 이유로 갖다 대는 산업 구조가 갑자기 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이에요. 산업 구조가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변해요? 아니, 산업 구조가 변해도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단계적으로 한 달 사이에 갑자기 절반 이하가 예. 돼버려. 그러니까 수출 감소율이 연중 최저라는 것은 이건 기저효과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수출 감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예. 해외 나가가지고 장사를 잘해와가지고 이게 이 보도 자료 첫 번째 보도 자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산자부가 참 네. 정상이 이렇게 정상 외교를 잘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숫자가 수입액이 더 줄었는데 정상 외교를 잘했으면은 수입액도 늘고 수출액도 늘어야지.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오늘 또 다음.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예고를 했듯이 그 재정 준칙이라는 거 이제 도입을 재정 준칙. 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기사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소개가 돼 있어요. 네. 기사 하나가 소개돼 있는데 이 보게 되면은 이제 지난 6월 13일 날 국회에서 네. 이제 대정부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이제 50% 가까이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 네. 이게 그러니까는 이대로 가다가 2070년경 되게 되면은 그리스처럼 디폴트 2070년이요? 이제 그리스와 비슷해질 거다 하면서 예? 지금 2023년인데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재정 준칙 도입을 이제니까 빨리 이제 서둘러야 된다. 47년 후에 예. 거기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경호 장관 같은 경우는 그 답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한 50%만 넘어도 국가 채무 비율이 해외에서 자금을 안 빌려주려고 하고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한다. 거기 거짓말을 합니까?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는 국회의원들 면전에서 이러는데 네. 국회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앉아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해. 모르니까 그런 거겠죠. 예. 그러니까 47년 후에 그리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한 건데 47일 후도 모르면서 무슨 47년 후에 정말 어쨌든 끌고 들어온 건 그리스예요. 그러면서 국가 채무가 50%만 넘어가도 네. 다른 나라에 돈 안 빌려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사실 확인부터 먼저 하고 재정을 예.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이제 그 그림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예. 독일 같은 경우가요. 이제 유로존이 이제 그러니까 소위 재정 준칙을 도입하고 있는 유일한 이제 지역인데 수치를 명시화해 가지고요. 독일이? 예, 아니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이요. 아, 유로화. 예, 근데 독일 보게 되면은 금융위기 전에 보게 예. 되면은 60%쪽 넘어가가지고 한 66%까지 이렇게 해서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금융위기 전에도. 예, 금융위기 전에도 60% 항상 이 이상으로. 예. 근데 그 밑에 있는 국가들 보게 되면요. 유로존 위기가 제일 먼저 터진 게 아이슬란드입니다. 그렇죠. 아이슬란드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아이슬란드를 보게 되면은 그 독일이나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러네요. 네, 줄어들고 있었죠. 왼쪽 그림이요. 그다음에 옆에가 아일랜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 터지고 그러는데 아일랜드는 뭐냐면 30%도 안 되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예. 근데 이제 금융위기 터지면서 이제 국가 채무 비중이 쭉 증가를 해요.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금융위기라는 게 오니까는 자본들이 위기가 오게 되면 안전한 곳을 다 피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은행으로 빌려줬던 돈들이 다 회수해 나가는 거야. 독일이나 이런 은행들에서 아이슬란드나 아일랜드 은행에다가 이제 투자했던 것들을 다 회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파산하게 생겼잖아요. 네. 파산하니까 국가가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투입을 한 거예요. 은행 살리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국가 채무가 급증을 한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런 방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그 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로 유로존 얘기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단은 금융위기 전부터 이미 유럽 주요 국가들은 60% 이상이었다. 예, 그렇죠.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남유럽 국가로 가는 데가 여기 이제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이들인데 그러네요. 이들 국가들 보게 되면 스페인도 줄어들고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오히려 뭐냐면 30% 대뿐인 거라지. 국가 채무가. 예. 네. 그래서 갑자기 확 증가한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논리로요. 뭐 포르투갈도 그렇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100% 이상이 계속 유지됐습니다. 원래부터도. 예, 원래부터도. 근데도 여기 뭐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예. 금융위 이전까지는. 그리스도 마찬가지야. 100%가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금융위 터지면서 자본들이 갑자기 유출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생긴 거거든요. 자, 그다음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게 항상 이게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를 보게 되면요. 싱가포르는 지금 그 그리스랑 비슷해요. 국가 채무 비율이. 그리고 싱가포르는 170%. 워낙에도 한 100% 가까이 있었네요. 그렇죠. 워낙 그대로 높았었어요. 네. 90년대부터 계속 이게 그래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50% 넘어가도 돈을 안 빌려주고 네. 무슨 파산 국가처럼 취급한 것처럼 말했는데 실제로는
웬만한 근데 국가들은 50%가 넘고 싱가포르는 90년대부터 미국보다 높은 신용등급이 AAA가 항상 한 번 떨어진 적이 없어요. 국가 채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금 조달 비용을 이제 그러니까는 저기 저 팩트 체크해 볼게요. 그러니까 유로존의 위기라는 건 유로존의 위기 국가 채무 얘기하는데 그것은 무언가의 결과지. 그렇죠. 그로 인해서 유로존 위기가 생긴 게 아니다. 아니라 이거죠. 전혀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안 맞는 얘기다 뒤집은 이거죠. 거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최근에 예. 자금 조달 비용에 각 주요 정부들의 네. 한국을 제외하고는 다 100%가 넘는 국가들입니다.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다 브라질, 100%가 싱가포르. 예, 국가 채무 비율이요. 그러네요. 다 100%가 넘는 나라들인데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은 정부의 그러니까 국채 발행 국제 시장에서 조달 금리가 네. 조달 금리 보게 되면은 뭐 차이가 있습니까 한국하고? 뭐 차이가 없잖아요. 오히려 보게 되면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낮아요. 우리보다도. 그러네요. 예? 기준금리가 지금 유로존이 더 높거든요. 우리보다도요. 근데도 보면 더 낮아요. 그리고 뭐 그리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큰 차이가 없네. 단기 금리는 오히려 더 낮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리스가 뭐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50%만 넘으면 자금 조달 비용이 굉장히 거짓말이에요, 급등하고 거짓말. 거짓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인 거고 모르고 만약에 얘기했다면 굉장히 무식한 거고. 경제부총재 모르고 했을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속이는 거지 지금. 예.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50% 60% 이게 넘어가면 이제 재정 준칙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이제 속이는 이유가 50% 60%가 넘어가면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줄지 말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금리를 요구한다. 그렇죠. 거짓말 아니에요. 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재정 준칙 때문이다. 예, 재정 준칙 때문이다. 그 재정 준칙이 뭔데 이걸 재정 준칙이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는 어떤 그 규칙을 정해가지고 돈을 재정을 못 쓰겠다, 뭐 어느 범위 내에서만 쓰게 하겠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재부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재부가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더 강하게 가지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냐면요. 과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 재정 준칙은 계속 추진해 왔어요. 예. 왔는데 이번에 이제 추경호표 재정 준칙이 차이가 뭐냐면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이걸 법률로 이거를 못 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법률로 못 받게 되면은 이거 대통령도 잘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보게 되면 헌법상 보게 되면 국회는 거의 그러니까는 예산을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저는 재경 관료들이 예. 대통령을 넘어서는 권한을 갖고 싶다. 그거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제 뭐냐면 정치 검찰을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권한이 있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지금 막 모두를 다 협박하고 그렇죠. 잡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예. 돈에 관해서 예산에 관해서는 우리가 예. 대통령보다 항구적으로 위에 있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조차도 그러니까는 못 건드리게 하겠다는 거죠. 이제 이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그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그러니까 그 IMF라든가 이전 정부에서는 통합 수지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걸 이제 관리 수지로 바꾸겠다는 거. 이거는 더 엄격하게 못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어려워지는 얘기인데. 예, 그렇죠. 이게 뭐냐면 돈을 더 이제 엄격하게 이제 어쨌든 내용은 줄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재정 준칙을 몇 퍼센트로 설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 채무를 60%를 저기 유로존에 있는 이 수치가요. 이 수치를 법률로 못 박은 나라는 선진국가 한 나라도 없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지킬 수가 없는 거거든.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지면 이 예. 준칙이 있냐 없냐고 상관없이 그렇죠. 재정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예.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법이 있으면 그게 걸리적거리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넘게 되면은 강제로 그러니까 재정 수지를 그러니까는 강제로 저기 긴축시키겠다. 그러니까 뭐 저기 저 대통령과 국회라든가 선출 권력들이 아무 손도 못 대게 이제 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법으로. 예, 법으로 못 대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추경호 장관이 기재부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정통부패 출신이죠.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도 했었고. 대통령이 예. 이게 이해 못하니까 이거 예,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대통령 머릿속에는 예. 문재인 정부 때는 나라 돈을 많이 써가지고 빚더미에 앉았어. 실제 계산할 줄 모르잖아요. 예. 표를 볼 줄도 모르고 그렇죠. 우리가 표를 봤는데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취임하고 더 많이 썼는데 그건 모르고 그래 돈을 아껴야지. 그러려면 재정 준칙 있어야 돼? 알겠어.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맞아요.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지금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서는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엄청난 참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상을 가져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재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결국
인간이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듯이 그러니까 함께 그러니까 경제 생활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함께 생산한 걸 가지고 배분하는 게 결국 돈으로 배분을 하는데 돈으로 배분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시장에서 배분하는 경우 이게 사적 금융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적 금융 이게 퍼블릭 파이낸스 재정이죠. 근데 이 공적 금융을 없애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재정 건전성 말은 우리가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재정 건전성은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은 재정 지출 최소화로 이걸 용어를 쓰는 거야. 혹은 재정 지출에 관한 권한은 내가 전부다. 그렇죠.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게 되면은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그리고 그 이익은 누가 보느냐 이제 이 문제가 있을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대기업 지원할 때는 잘 더해줘요 아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추경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거부하면서 나타나는 통계표가 올해 1분기에 지금 재정 수지 적자가 나온 거 한번 잠깐 좀 보여줘 보세요. 어려운데 오늘 마지막 여기까지만 예. 하겠습니다. 예. 자 근거 취약한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건 이제 사회보장 기금 관련된 거고 우리나라 이게 이제 IMF에서 나오는 예. 국가 채무를 조절하려면 이제 그 기초 수지를 이제 그러니까는 해야 된다는데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5년 동안에 우리는 3%를 한 번도 넘은 적이 없는 나라 유일한 나라예요. 한국 국가 중에서. 그만큼 돈을 잘 안 썼다는 그걸 안 얘기죠.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라가 써야 될 돈이 예. 있는데. 근데 무슨 문제가 큰 것처럼. 그러니까 갑자기 근데 우리가 돈을 펑펑 써가지고 거지가 돼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계속 인식하고 있어요. 누가 머릿속에 그렇게 넣어줬어요 지금. 그렇죠. 사실과 다르게 예.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돈을 펑펑 썼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나는 근데 돈을 아껴 쓰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첫 해 자기가 제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올해 1분기에 지금 재정 적자가요 관리 수지로만 하더라도 지금 8% 가깝고 마이너스 8% 가깝고 통합수지로 8% 가깝고 관리 수지는 10% 정도 돼요 지금요. 이게 얼마나 나쁜 겁니까?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본인들도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도 그러니까 지금 못 지키는 이야기를 하고 못 지키는 있는. 얘기를 그러다 보니까 지출을 그러니까 한 27조 원을 줄였어요 억지로. 지출을. 예. 지출을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은 국가가 관리해야 될 것들을 관리 못 하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예. 각자 도생하라고. 그게 결국 뭐겠어요? 세수가 줄어서 그렇게 생긴 거잖아요. 재벌도 깎아줘서 그런 세수 거 아닙니까? 줄어가지고 누가 혜택 받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출 줄이면 누가 고통을 받냐 이거죠. 세수를 줄여서 대기업들이 혜택을 받죠. 예. 부자들이 혜택을 보고. 예, 종부세를 줄여서. 근데 지출 줄이게 되면 누가 고통받냐 이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예. 재정 지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에는 허울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재정을 그러니까 손못대게 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통제를 하고 첫째는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예. 사람들도 아니죠. 세금 많이 내는 어마어마한 기업들 예. 거기 세금은 깎아주고 그리고 이제 그걸 시장에 가서 돈을 빌려 써라 이거야. 시장에 가서 빚내가지고 예, 공적 금융을 이제 축소시키니까 예. 사적 금융이 시장에서 다 돈들을 거기서 쓰니까. 그러니까 금융자본들의 이해를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 대부분이 금융기관 낙하산으로 가는 게 바로 그 배경입니다. 나라가 쓸 돈을 줄여버리면 그렇죠. 그 돈이 메꾸고 있던 것들을 그러면 그렇죠. 사람들이 사금으로 가죠. 쓸 수밖에 이건 사실 없죠. 그러니까 검찰 독재는 일반 국민들은 뭐 정치적인 보복받을 일 없으면 별로 관계가 없지만은 이건 일반 국민들한테는 민생에 관련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 그 통제 권한을 더 강하게 대통령 권한까지 그렇게 없애버리겠다 이거예요. 지금. 더 강하게 지기 위해서 재정 준칙이라는 걸 대통령이 이해 못하는 사이에 지금 그렇죠.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그렇죠. 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총선에서 지네들이 아마 이기게 되면 이거 반드시 관철시킬 겁니다. 이걸 굉장히 지금 갑니다. 집착하고 있어요. 추경호가.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네들은 아니고요. 최병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